9월 4일 금요일도 최고 확진자 기록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하루에 1359명이 확진이 나왔네요. 카트만두는 역시 454명.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기록 갱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계속 네팔 뉴스와 코로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9월 4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확진자 앞에 말씀 들었다시피 1359명 확진 떴습니다. 그래서 44,236명 기록 중이고요. 카트만두는 454명이 나왔네요, 신규 확진자가. 그래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역시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제일 많습니다. 386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32명,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36명입니다. 그래서 총 454명, 적지 않은 숫자네요. 내일 정도 다시 한번 카트만두 전체 확진자 그리고 활성 환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주요 감염 지역으로는요, 모랑 디스트릭트 76명, 다누시아 디스트릭트 43명, 머따리 디스트릭트 46명, 치투안 디스트릭트 82명, 치투안 맞네요. 방케 디스트릭트 48명, 루반더히 44명, 꺼일라리 52명 되겠습니다. 전해드렸던 바 있듯이 70%가 넘는 게 12개 디스트릭트 안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30%가 안 돼요. 28%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극성인 12개 디스트릭트가 가장 좀 위험하고요. 그 중에서도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500명 이상의 활성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 많이 나왔습니다. 사망자 14명이 나왔습니다. 14명이 여자 4명, 남자 10명이 나왔네요. 여자 같은 경우는 치투안 출신 35세 여성, 카트만두 출신 여자 82세, 67세, 22세. 네, 여자분들도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요, 섭다리 출신 55세, 다누시아 출신 65세, 러수아 출신 31세, 카스키 출신 37세, 노알버르시 출신 37세, 퓨탄 출신 58세, 루반더이 출신 78세, 팔파 출신 63세, 수르케 출신 42세입니다. 사망자 수는 이래서 지금까지 271명을 기록 중입니다. 이것도 조만간 한 2, 3일 지나면 300명대를 돌파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프로빈스는 이 프로빈스네요. 이 프로빈스에서 현재까지 99명 나왔습니다.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카트만두가 속한 바그마티 3프로빈스가 74명 나왔고요. 그리고 5프로빈스가 39명, 다음이 1프로빈스 28명, 그 다음이 간다키 프로빈스가 16명, 수드로퍼팀 극서부 프로빈스가 10명, 그리고 꺼널리 프로빈스가 5명으로 지금 코비드-19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완치자는요, 많이 나왔습니다. 1354명 나왔어요. 1354명 나와서 25,561명. 네, 회복률이 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복률 체크를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 사례는 지금 완치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9명이 빠졌습니다. 9명이 빠져서 18,404명이 지금 활성 사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완치자가 좀 늘고 확진자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소 인원도 빠졌습니다. 188명이 빠져서 지금 현재 검역소에는 6,561명이 집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인원도 좀 더 5,000명 밑으로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PCR 테스트 역시 13,638건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 현재 네팔 누적 PCR 테스트는요, 745,490건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좀 PCR 테스트를 비롯한 코로나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네팔 단신하고 전체적인 네팔 현황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트만두 수도
네팔 수도 카트만두는 9월 9일 자정까지 2차 럭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나 뭐 그 마이크로버스 못 다니고요. 지금 대중교통 전혀 못 다닙니다. 그리고 학교, 그리고 그 장거리 버스, 그리고 국내 항공은 9월 16일까지 지금 운항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항은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 지금 비행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일반인은 못 들어옵니다. 일반인은 못 들어오고 투어리스트 역시 못 들어오고요. 외국 공간 직원, 대사관 직원을 말함이죠. 대사관 직원이나 아니면은 국제기구, 임원이나 가족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오픈이 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은 이 상태가 글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국내선하고 장거리 노선이 지금 9월 16일까지 운행 계획이 없다 보니까는 거기까지는 일단 갈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17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네팔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저녁마다 열리는 장관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항상 4시 15분, 오후 4시 15분에 보건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브리핑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으면 안 하면은요, 지금 모든 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그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팔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그 네팔 사람들도 지금 마음속에 지금 이거 밖으로 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어지려면은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잦아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전체 네팔 상황 이렇게 좀 브리핑 해드렸고요. 단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일 발라주 지역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전기가 차단될 예정입니다. 네, 토요일이면 며칠이죠? 지금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9월 4일이니까 9월 5일 토요일 발라주에 전기가 끊긴다고 합니다. 네, 전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카트만두 일부 지역에서 전력이 차단될 예정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카트만두 메트로폴리탄시 15구역과 16구역은 바로 네팔 전력청 발라주 센터 안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떠르케시올 일부 지역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네스달리, 강가할, 마차포카리, 발라주, 바산트너걸, 주디셜 파운데이션, 만마이주, 로탄트릭촉, 인드라야니 브리지, 그리고 이 지역이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비스누마티 급 전선 내부에 11kV 라인이 순환도로 지역으로 이동되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완료되면 전원 공급이 즉시 복구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전기 사정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 2018년인가부터 그 새로운 그 전력청 수장이 들어오면서 전기 사정이 굉장히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저도 알고 있어요. 쿨먼 기싱이라는 그 분인데, 이분이 그 NEA 전력청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면서 벼르고 별렀던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아주 일대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력청 수장이 되면서 2018년인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기가 누전되는 것들을 막 찾아냈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겠죠. 그리고 그 전기 도둑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기를 공짜로 몰래 가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회사들이 많이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것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기를 그렇게 공짜로 뇌물을 받고 주는 사람들을 다 잘랐어요. 그때 270명인가 한꺼번에 자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력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지금 전기가 하루에 거의 한 19시간, 20시간이 들어와요.
전에는 그 지진 날 때 2015년만 하더라도 전기가 11시간에서 13시간밖에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력 사정이 되게 나빴는데 지금 현재 카트만두는 거의 뭐 19시간, 20시간이니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기 이씨 보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터리 같은 거를 쓸 그 어떤 그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하여튼 요즘 전력청 쪽에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따로 그 전달은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 사정 같은 경우는 좀 내부 사정이고 하다 보니까 굳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쿨먼 기싱 그 NEA 수장이 국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 어둠으로부터 빛을 준 사람이잖아요. 빛을 가져온 사람에서 그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거의 뭐 떠받들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페이스북을 비롯한 그 SNS에서 이 쿨먼 기싱을 한 번 더 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을 다시 내려앉히면 안 된다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그래서 그런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마 쿨먼 기싱 씨가 다시 NEA 수장을 맡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카트만두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려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행정부가 압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쿨먼 기싱이 다시 한번 그 NEA를 맡아서 그 개혁 드라이브를 펼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그 전기에 대한 그 어떤 그 정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지금 대부분 시간이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낮에 좀 약간만 좀 몇 번 전기가 나갈 뿐이지, 뭐 제가 말로는 뭐 19시간에서 20시간 얘기했지만 거의 한 23시간 거의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아무튼 지금 전력 사정이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그 유지 보수를 위해서 발라주에 이렇게 그 전기 차단하는 것도 이렇게 미리 보도자료가 나와서 신문에 이렇게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그 전력 같은 경우는 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아무튼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 소식은 어제 그 풀촉에서 일어났던 그 머친드라나 그 수레를 끄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그 충돌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그 와중에 그 교통경찰이 그 시위대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제가 따로 또 이 시위대들이 그 교통경찰을 폭행한 영상을 제가 따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교통경찰이 무엇을 한 행동이 전혀 없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매를 때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리는데 이 교통경찰이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을 가는데도 도망가지 못하게 넘어뜨려 갖고 몰매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무장경찰들이 밀고 들어가서 그 교통경찰을 구출을 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는데 사실 거기에 주변에 기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생중계로 거의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9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어제 9명이 체포가 됐고, 체포돼서 지금 PCR 테스트를 일단 9명을 해서 적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거 좀 뭐랄까 좀 그 군중심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고 뭔가 갑자기 확 도른 그런 어떤 그 아주 뭐 희한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통경찰은 지금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고요. 그래서 9명이 체포됐고, 어저께 그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거기 통행금지, 통금 발표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다녔잖아요. 그래서 19개 그 부족 대표들과 그 랄리푸르 행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친드라낫 그 뿌자를 하는 걸로, 뿌자가 이 그 종교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19개 부족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뿌자를 했습니다. 신을 달래기 위한 어떤 그 뭐 종교 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머친드라낫의 고향인 사원이
분거마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거마티로 그 수레를 옮겨가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끌고 19개 부족 전체가 참여해서 하는 커다란 행사인데, 그렇게 안 하고 소규모로 그냥 하는 것만, 그러니까 취소는 안 된 거예요. 하긴 하는데 대중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된 상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뿌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아주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19개 부족들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마 들고 일어나서 또다시 데모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대표들, 그 어르신들하고 행정당국하고 합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뿌자하는 게 다 이제 동영상으로 저도 하는 거 다 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봉합은 됐습니다. 봉합은 됐고요. 근데 많은 상처들을 입었어요. 그 시위대들도 뭐 그렇게 하려고 본심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교통경찰을 몰매를 준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 물대포를 쏘니까 물대포를 쏘는 차에다가 막 돌 던지고, 그 물대포 차량이 있잖아요. 차량 혼자 들어가서 물대포를 쏘다가 그 시위대가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따고 들어가서 또 때렸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상황이 막 겹쳤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제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잘 이 뿌자라든지 이런 종교의식은 잘 마쳤고요. 그 머친드레낫 그 수레는 조만간 경찰의 보호하에 고향인 분거마티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하고 전체적인 네팔 현황을 이렇게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제목은 민간 실험실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환자들은 코로나 보험금이 미지급된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금까지 코비드-19 보험 청구의 20.73%만 처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346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 중에서 279명만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네팔 보험 규제 당국인 보험의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91만 9,623명이 코비드-19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코비드-19 전염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천 명의 네팔인들이 코로나를 보험으로써 보장받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위원회가 정한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많은 보험사가 코비드-19 감염이 있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보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보험위원회는 보건부 산하 실험실에서 수행한 테스트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적용되면 사설 실험실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위원회는 네팔 정부와 보건부 산하 기관에서 PCR 테스트 코비드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사에서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코로나 테스트를 민간 실험실에서 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실험실에서 실시된 테스트 보고서에 따라 지금 현재 보건부는 매일 감염자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의원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준을 위반한다는 전면적인 비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의원회 전무이사 라주 라만 파우델 씨는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가 가짜라는 민원이 접수된 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왔듯이 코비드-19 보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코비드-19 보험이 생겨서 두 가지 보장이 있는데, 하나는 진단을 받으면은 5만 루피를 주는 것과 하나는 10만 루피를 주는 거. 10만 루피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0만 루피를 받는 것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가 나왔죠. 91만 9,623명이나 가입을 했다고. 굉장히 히트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말하자면 91만 명이 가입을 한 중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람이 1346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279명만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1100명 정도는 지금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 보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보험감독위원회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보험감독위원회에 해당하는 보험위원회에서 민간 실험실 그 테스트 확인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정부 보건부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실험실 거를 지금 합산해서 코비드 19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민간 실험실에서 확진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열이 난 거예요. 뭐 중간에 지금 뭐 가짜 확진자가 돌고 있다, 그 확진서가 돌고 있다라고 지금 그 첩보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건데,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진흙탕을 그 시냇물을 그 흐리는 그런 격입니다. 지금 그런 몇몇의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그 다른 사람들, 민간 실험실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보험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세지 않아요. 뭐 그 일락을 받으려면, 일락이 이제 10만 루피 때 10만 루피를 받으려면은 1년에 뭐 몇천 루피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지금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더 회의를 한다고 하니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좀 그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의 제목은 헬리콥터 사용료 350만 루피. 네, 무슨 헬리콥터 사용료인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내무부 장관은, 잠시만요, 또 얘가 말을 자꾸 안 듣네요. 내무부 장관은 MI-17 헬리콥터를 타고 신두팔 쪽에서 아참과 바주라 지역 재난 지역을 비행하였습니다. 이 내무부 장관 일행은 카트만두에서 아참, 카트만두에서 신주팔 쪽,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헬리콥터에서 5시간 이상을 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 헬리콥터 요금만으로도 350만 루피가 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연재해의 경우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최고 지구 책임자가 이끄는 지구재해관리위원회가 활동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모니터링 팀이 재해 현장으로 떠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구호팀이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일 동안 내무부 장관은 신두팔 쪽에서 구호품을 운반하는 아참과 바주라까지 MI-17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의원장이기도 한 내무부 장관 타파는 재난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군용 헬리콥터에 의지하였습니다. 내무부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4건의 재난에서 육군 헬리콥터 사용에 따른 350만 루피를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 전문가에 따르면 내무부 장관은 카트만두 아참, 카트만두 신두팔쪽, 카트만두 포카라 헬리콥터를 타고 5시간 이상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육군은 MI-17 헬리콥터 사용료는 시간당 74만 4,279루피이며 아우구스타 웨스트랜드의 경우 시간당 37만 4,181루피, 베일 헬리콥터의 경우 19만 9,286루피, 이쿠렐 헬리콥터의 경우 시간당 22,880루피로 고정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재난 현장에 갔을 때 구호물자와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는 MI-17 헬리콥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팔 육군에 따르면 악천후와 비상비행의 경우 헬리콥터 요금은 더욱 인상된다고 합니다. 네, MI-17 헬리콥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구글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러시아 헬리콥터더라고요. 러시아 헬리콥터고 생긴 거는 그 화물 헬리콥터예요. 굉장히 큰 헬리콥터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사람만 타는 게 아니라 화물을 같이 갈 때는 이 MI-17 헬리콥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는 보니까 소련이더라고요. 소련이 구소련 연방에서 1975년부터 뭐 지금 보니까는 뭐 2017년까지도 납품한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그 75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러시아가 지금 이거를 납품하고 있는 헬리콥터입니다. 아무튼 그 내무부 장관이 이렇게 그 구호 현장을 지금 계속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도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죠. 바굴룽 그 어디였죠? 그 사냥하는 헌팅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도르파탄 지역에서 홍수 났을 때도 또 내무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거기에 또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갈 때마다 저는 그냥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그냥 이게 그냥 비용이 청구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육군 헬리콥터래요. 그래서 육군 헬리콥터 사용료를 육군에다 내야 된다고 합니다. 내무부에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 도르파탄 지역에서 발생한 그 홍수가 사망자가 14명인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종자도 거의 40명에 가깝습니다. 아주 그 대형 재난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강을 따라서 홍수가 난 그 산사태가 난 강을 따라서 계속 그 실종자를 지금 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네팔은 지금 인드라자트라가 있는 날이 원래 9월 1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드라자트라를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9월 1일 이후로는 그 큰 비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큰 비는 내리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적으로 지방 지역별로 아직도 그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르파탄 지역도 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몬순과 그리고 그 코비드-19 재난이 와 있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전해드렸었죠. 뭐죠? 말라리아하고 비슷한 뭐였었죠 그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것도 이제 모기를 숙주로 해서 그 옮기는 건데 그것도 지금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네팔이 다양한 재난에 직면해 있고요. 하여튼 뭐 일단은 가장 급한 거는 지금 이 코비드-19 코로나가 좀 사그러들어야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그 럭다운 상태고 경제 활동도 못 하고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나쁜 소식만 제가 전해드리게 되네요. 아무튼 그 자TV는 카트만두에서 계속 매일매일 네팔 소식 그리고 코로나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는 새로운 소식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울러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하시면 가장 먼저 네팔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TV의 최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